고졸학력에 연봉 1억, 퇴직금만 3억씩 받아가던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들. 다들 킹산직이라고 부르며 부러워했죠. 그런데 지금 울산 거리를 걸어보세요. 곳곳에 붙은 임대문의 딱지들, 한산해진 상가들. 불과 2년 전만 해도 당당하게 출퇴근하던 그들이 지금은 월급 18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퇴직금 3억 원 받았는데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 배경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가 숨어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흥망성쇠가 아닙니다. 로봇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는 지금 우리의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생존 전략이죠. 2017년 8월 울산 현대차 공장 앞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5명의 노조원들이 손에 피켓을 들고 모였죠.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찬성률 90% 이상. 요구사항은 명확했습니다. 기본급 인상하고 성과급 더 달라는 거였죠. 회사가 거부하자 8월 23일 공장 라인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루에 3,700대씩 쏟아져 나오던 자동차가 단 한 대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공장은 조용했죠. 그 시간 동안 현대차가 만들지 못한 차량이 8만 9천 대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9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이었어요. 결국 회사가 백기를 들었죠.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노조원 한 명당 평균 수백만 원씩 추가 이익을 약속했습니다. 노조는 승리의 함성을 질렀어요. 우리가 이겼다! 광장에선 축배가 오갔죠.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보세요. 노조가 1원을 더 벌기 위해 회사는 8원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 비효율적인 싸움에 성적표를 받아든 경영진의 표정, 상상이 되시나요? 그들의 머릿속엔 이미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파업하지 않는 노동자는 없을까? 이 질문이 오늘날 울산의 운명을 바꿔놓은 시작점이었습니다. 승리의 대가는 누가 치렀을까요? 노조원들이 받아간 그 돈, 회사 금고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소비자들이 당했죠. 생산 공백을 메우려면 밀린 주문을 처리해야 하는데 회사는 인기 차종 가격을 슬쩍 올렸어요. 그랜저, 산타페 같은 베스트셀러 모델들이죠. 차를 사려고 대기하던 김 씨는 갑자기 200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뭐가 바뀐 것도 없는데 왜 값이 올랐어요? 묻지만 답은 뻔하죠.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돈이 약 6천억 원입니다. 더 참혹한 건 하청업체였어요. 현대차에 부품 납품하는 협력사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5만 명이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현대차 라인이 멈추는 순간 이들도 일할 게 없어졌죠. 부품 주문이 뚝 끊겼으니까요. 창원의 한 소형 부품 업체 사장은 직원들 월급을 동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인상 어렵습니다. 어떤 곳은 무급 휴직을 돌렸어요. 15만 명이 임금 동결과 생계 위협에 떨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신입 공채를 준비하던 900명. 그해 채용 공고가 취소됐어요. 경영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한 줄 공지만 덩그러니 올라왔죠. 꿈꾸던 킹산직 입성의 기회가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계산해보세요. 5만 명이 조금 더 벌자고 85명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귀족노조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유였어요. 2017년 9월 현대차 본사 최고층 회의실. 두꺼운 보고서 한 권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제목은 파업 손실 분석 보고서. 경영진들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누군가 한숨을 쉬었죠.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노조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상수라는 걸요. 아무리 협상해도 아무리 양보해도 내년이면 또 파업이 터질 거라는 거죠. 그럼 매년 1조씩 날릴 건가요? 투자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줄까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때 한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파업하지 않는 노동자는 없을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로봇입니다. 누군가 답했어요. 로봇은 투쟁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머리띠를 두르지도 않고요.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농담이 아니었죠. 그날 밤 비밀 태스크포스가 꾸려졌습니다. 코드명은 프로젝트 아틀라스. 목표는 명확했어요. 5년 안에 생산 라인의 30%를 로봇으로 대체한다. 투자 규모 3조 원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하지만 경영진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매년 파업으로 날리는 돈, 소비자와 협력사가 떠안는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 이걸 생각하면 3조 원은 오히려 싼 투자였거든요.
광장에서 노조가 승리를 자축하던 바로 그 순간 본사 지하 연구소에선 로봇 팔이 용접 테스트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없는 공장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갈기 시작한 거죠.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장, 현대차 부스 앞에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뭘 보러 온 걸까요? 새 전기차? 아니었어요. 무대 위로 걸어 나온 건 키 175cm의 인간형 로봇, 이름은 아틀라스였죠. 조명이 켜지자 아틀라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춤을 추더니 갑자기 백덤블링을 선보였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죠. 저게 로봇이라고? 인간보다 유연한 관절, 흔들림 없는 균형 감각, 체조 선수도 저렇게 못한다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쇼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차가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거든요. 아틀라스가 좁은 차체 밑으로 스르륵 들어가더니 용접 작업을 시작했어요. 인간 노동자는 그 좁은 공간에서 1시간이면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죠. 하지만 로봇은 8시간이고 12시간이고 지치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이게 진짜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이제 파업 걱정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차 CEO가 무대에 올라 폭탄 발표를 했죠. 2028년까지 연간 3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겠습니다. 이는 9만 명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9만 명이요. 현대차 국내 생산직 인원이 딱 그 정도거든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주식시장이 들썩였어요. 현대차 주가가 순식간에 7% 뛰었죠. 투자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드디어 노조 리스크에서 해방되는구나. 울산 공장 노동자들이 이 발표를 보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등골이 서늘해졌을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용접접 작업 속도, 아틀라스가 인간보다 10% 빨라요. 겨우 10%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불량률을 보세요. 아틀라스는 2%입니다. 1000개 용접하면 2개만 불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1에서 2% 나옵니다. 10배 차이죠. 울산 공장에서 23년째 용접 일하는 박씨, 자부심 대단했어요. 내가 용접하면 불량 거의 안 나와. 그런데 로봇이 들어온 뒤로 말이 없어졌죠. 자기보다 정밀하게, 자기보다 빠르게 일하는 걸 눈앞에서 봤으니까요. 더 잔인한 건 근무 시간입니다. 인간은 하루 8시간 일하죠. 점심시간 1시간, 커피타임 15분씩 2번,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실제 작업 시간은 6시간 반 정도예요. 로봇은요, 전기만 공급되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밤 10시든 새벽 3시든 상관없어요. 연간 생산량으로 계산하면 로봇 한 대가 인간 노동자 5명 몫을 해내는 겁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이 9,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 퇴직금, 복지 비용까지 합치면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건 1억 2천만 원쯤 되죠. 로봇은요, 초기 구매비 3억 원, 10년 감가상각하면 연간 3천만 원, 전기료랑 유지 보수비 합쳐도 4천만 원 안 됩니다. 인간의 30분의 1 수준이에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로봇은 자녀 학자금 지원 요구 안 합니다. 정년 연장 투쟁도 안 하죠. 임금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아요. 자본가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직원이거든요. 이게 울산 노동자들이 마주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현대차가 새로운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 울산 사람들은 당연히 울산에 세울 줄 알았죠. 그런데 발표된 장소는 아산이었어요. 최첨단 로봇 라인이 깔리는 스마트 팩토리. 왜 울산이 아니라 아산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파업 리스크 때문이죠. 경영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3조 원 들여 최신 설비 깔아놨는데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버리면 어떡해요? 차라리 노조 힘이 약한 곳, 새로 뽑은 직원들로 채운 공장에 투자하는 게 낫죠. 해외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엘라베마 공장, 체코 공장, 인도 공장에는 신기술이 쏟아져 들어가는데 울산은 점점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울산 공장에서 뭘 만드는지 아세요? 곧 단종될 구형 모델들이에요. 소나타 구형, 투싼 구형, 신차는 다른 데서 만들고 울산은 설거지 라인이 된 거죠. 기술 소외가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로봇 설비는 울산에 안 들어와요. 교육 프로그램도 다른 공장 먼저 돌리고요. 결과가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노동자 한 명이 1년에 만드는 차량 44대예요. 그런데 미국 엘라베마 공장 노동자는요, 84대 만들어요.
거의 2배 차이죠. 미국 애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동화 정도가 다른 겁니다. 엘라베마는 로봇이 70% 작업하고 사람은 30%만 관리하거든요. 울산은 반대예요. 사람이 70% 일하고 로봇은 보조만 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울산 노조가 수십 년간 뭘 요구했는지 보세요. 노동 강도 낮춰라. 작업 속도 줄여라. 힘든 공정 없애라. 다 정당한 요구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장이 늙어버린 거죠. 경쟁력을 잃은 겁니다. 회사는 이미 결정했어요. 울산에 대한 신규 투자 사실상 중단입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 문제가 아니에요. 울산이라는 도시 전체가 침체되는 거거든요. 지금 울산 거리가 한산해진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2020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강제로 쫓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제안을 했죠. 지금 나가시면 특별 위로금 3억 원 드립니다. 3억이에요. 김 과장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정년까지 5년 남았는데 5년 더 일해봐야 퇴직금 2억 5천. 지금 3억 받고 나가는 게 이득 아니야? 주변에서도 부추겼어요. 치킨집 하나 차려. 월 500만 원은 벌어. 부동산 중개업 해봐. 울산 땅값 괜찮잖아. 4년 동안 7천 명이 그 달콤한 제안에 손을 들었습니다. 퇴사 서류에 도장 찍고 통장에 3억이 꽂히던 그날 다들 웃었죠. 회사에서 복노릇 안 해도 되겠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김 과장은 동네에 치킨집을 냈습니다. 임대료 5천만 원, 인테리어 8천만 원, 가맹비 3천만 원. 시작도 전에 1억 6천이 날아갔죠. 오픈 첫 달은 괜찮았어요. 한 달에 600만 원 벌었거든요. 역시 장사가 짱이야.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손님이 뚝 끊겼어요. 근처에 치킨집이 또 생겼고 경쟁이 시작된 거죠. 1년 후 김 과장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돈 1억도 안 됐어요. 평생 노조가 지켜주는 온실 속에서만 일하다가 정글 같은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장사가 뭔지, 마케팅이 뭔지, 경쟁이 뭔지 몰랐던 거죠. 대다수가 1, 2년 만에 퇴직금을 탕진하고 폐업했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월급 180만 원짜리 편의점 아르바이트, 부동산 중개소 보조, 경비 업무. 과거의 킹산직 명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공장에 남은 사람들은요, 50대 이상이 70%예요. 신규 채용은 4년째 중단됐고요. 울산은 서서히 늙어가는 도시가 된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2026년 어느 날 울산 공장 게시판에 공지가 뜹니다. 로봇 운영 전문가 양성과정 신청자 모집. 3개월 교육 후 관리직으로 전환. 최 대리가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신청할 거야? 다들 코웃음 쳤죠. 컴퓨터를 내가 왜 배워? 난 용접 23년 했어. 로봇보다 내가 잘해. 회사는 500명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50명도 안 됐습니다. 교육장은 텅텅 비었고 대부분 노동자들은 평소처럼 공장 라인에 섰어요. 저런 거 배워봤자 소용없어. 회사가 겁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1년 후 2027년 봄 공장 바닥이 뜯겨나가기 시작했어요. 로봇암 수백 대가 들어왔거든요. 용접 라인 12개 중 8개가 로봇으로 교체됐습니다. 최 대리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죠. 이거 진짜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어요. 최 대리님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용접 인력이 필요 없어서요. 로봇이 하니까요. 퇴직금 1억 5천만 원 쥐어주고 회사 밖으로 밀려났죠. 반대로 1년 전 그 교육과정 들었던 50명은요. 지금 화이트칼라 관리자 됐어요. 에어컨 빵빵한 통제실에 앉아서 모니터로 로봇 100대를 관리하죠. 연봉은 오히려 올랐어요. 9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요. 로봇 전문가는 귀하니까요. 전체 노동자의 1.7%만 살아남은 겁니다. 나머지 98.3%는 공장 밖이에요. 기술은 인간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로봇이랑 근력으로 대결하려던 사람들 결국 다 밀려났죠. 킹산직이라는 신기루에서 깨어나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건 창의성과 관리 능력인데 그쪽으로 본인의 가치를 옮기지 못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2023년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2029년쯤 되면 세상 모든 물건값이 거의 0에 가까워질 겁니다. 처음엔 다들 농담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는 진지했어요. 이유를 설명했거든요. 로봇이 인간보다 싸고 완벽하게 모든 걸 만들어낼 테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로봇이 옷 만들고, 로봇이 집 짓고, 로봇이 음식 만들고, 인건비가 거의 0이면 생산 비용도 0에 수렴하겠죠. 이게 하이퍼 디플레이션이에요. 우리가 아는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뭘 하냐고요? 머스크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노동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납니다. 미래의 진짜 화폐는 에너지예요. 로봇을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태양광 패널 많이 가진 사람, 원자력 발전소 운영하는 기업, 이들이 미래의 부자가 된다는 논리였죠. 황당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미 믿고 움직이고 있어요. 로봇에 3조 원 쏟아붓는 이유가 단순히 인건비 아끼려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이 사라진 미래에 살아남으려는 생존 전략인 겁니다. 로봇 만드는 회사가 결국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본 거죠. 그런데 2026년 지금도 울산 노조는 여전히 외치고 있어요. 정년 연장하라, 임금 올려라.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모래성을 더 높이 쌓자고 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선 답답하죠. 아직도 몰라? 곧 일자리 자체가 사라진다고.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다고 쳐요. 그런데 2028년에 로봇 3만 대가 깔리면 정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할 자리 자체가 없는데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변화의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노조는 왜 못 보는 걸까요? 노조가 권리를 주장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더 나은 대우 받으려는 건 당연하죠.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싸우는 방식은 그대로였거든요. 1980년대 사진 보셨어요? 머리띠 두르고, 투쟁가 부르고, 공장 라인 앞에 누워버리고. 40년 전엔 통했던 방법이에요. 회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죠. 그런데 2020년대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싸웠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대나무 창 들고 막으려 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노조가 강하게 투쟁할수록 회사는 더 빨리 움직였어요. 정년 연장하라 외치면 회사는 그럼 로봇 더 사야겠네 결정하죠. 노동 강도 낮춰라 요구하면 해외 공장으로 옮기자 회의가 열려요. 노조는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회사의 결심만 더 굳게 만든 거였어요. 2017년 그 파업 기억하죠? 노조는 승리했다고 환호했어요. 하지만 그게 역설적으로 로봇 군단을 탄생시킨 결정타였습니다. 경영진 회의록에 이런 말이 남아있대요.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말자. 파업할 수 없는 노동력을 확보하자. 그날 로봇 투자 3조 원이 승인됐죠.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노조가 광장에서 구호 외칠 때마다 본사 구매팀은 보스턴 다이내믹스한테 이메일 보냅니다. 로봇 주문 수량 500대 늘려주세요.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변화를 부정하면 변화가 멈출까요? 아니에요. 변화는 그냥 우리를 버리고 가버려요. 지금 울산 거리가 한산해진 이유, 7,000명이 밀려난 이유, 신규 채용이 중단된 이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대가였어요. 2029년 3년 후입니다. 머스크가 말한 노동의 종말이 현실이 될 때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에어컨 빵빵한 통제실에 앉아서 로봇 500대를 관리하는 쪽? 아니면 공장 정문 밖으로 밀려나 퇴직금 쥐고 막막해하는 쪽? 선택은 지금 해야 합니다. 변화를 부정하면 재앙이 찾아오지만 준비하는 사람한텐 기회거든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회사는 안 기다려줘요. 로봇은 더더욱 안 기다려주고요. 오늘 이야기 그냥 현대차 얘기로만 듣지 마세요. 제조업 전체가, 아니 모든 산업이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요. 배달도 로봇이 하고 요리도 로봇이 하고 심지어 진료도 AI가 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내 일자리는 안전한지 3년 후에도 필요한 사람인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격변의 한복판에서 눈뜨고 대비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